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58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158화의 표지에서는 1157화 표지에 나온 카이도와 싸우다 시체까지 사라진 영웅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그 이름은 코즈키 모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1158화는 로즈 적단의 오로젝스노에서 시작됩니다. 로즈는 어딘가 못마땅한 얼굴로 최근 구사의 적단을 떠난 사쿠야쿠에 대한 걱정을 내비칩니다. 지난 전투에서 그녀가 몹시 아파 보였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당시 샤키는 떠나기 전 레일리에게 만나자는 편지를 남겼지만 누군가에게 얼매이길 원치 않았던 레일리는 그 제안을 무시했었죠. 결국 로저는 직접 샤키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바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40년 전 성지 마리조아의 깊숙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훗날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 될 젊은 갈링성은 오로성에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정부 합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최근 갑벨리에서 이루어진 경이로운 발견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죠. 이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분명 위대한 존재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2년 후 갑벨리에서 거대한 토너먼트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해적들의 소굴 하치노스로 전환되고 하치노스에 있는 샤키의 바에는 철칙이 공개됩니다. 그건 바로 어떤 흉악한 해적이라도 이곳에는 술과 대화를 즐길 뿐 절대로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때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록스가 샤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한테는 마음이 떠난 거야? 옆에 있던 빅맘이 한마디를 거들죠. 애라도 생긴 거 아니야? 그 순간 록스는 당황하며 외칩니다. 그건 비밀이었어. 그의 무심코 튀어나온 말에 흰수염은 어리둥절해하고 수출씨는 속으로 정말로 아이까지 생긴 걸지도 몰라라며 경악합니다. 그때 바의 평화는 로저 해적단의 난입으로 산산조각납니다. 로저는 바깥에 있던 모든 해적들을 쓰러뜨리고 호기롭게 들어섰고 사람들은 전설로만 듣던 로저 해적단의 등장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로저를 향해 고함칩니다. 로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 여긴 내 섬이라고. 그리고 여긴 샤키의 바다. 손님들끼리 싸우면 금지란 말이다. 가만히 좀 있어 이 고슴도치 자식아. 한편 샤키는 로저에게 레일리가 함께 왔는지 물었지만 그는 배에 남아있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샤키는 실망감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한번 시간을 거슬러 거인족의 왕국 엘버프의 지하 세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록스와 또 다른 거인 하랄드의 장대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돌에서 터져나온 엄청난 충격파에 휘말린 어린 로키와 하이루지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죠. 그리고 록스는 친구의 배신에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칩니다. 하랄드, 네가 정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에 하랄드는 말하죠. 물론 망설임은 있었다. 하지만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친구를 죽이는 일조차 필요하다면 나는 해낼 것이다. 록스는 지지 않고 말합니다. 헛소리 마라. 결국 넌 아직도 그들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이 바보 같은 놈.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내건 강력한 기술을 맞부딪혔지만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차마 친구를 죽일 수 없다는 망설임이 남아있었기에 끝내 승부는 나지 않았죠. 그리고 록스는 말합니다. 이걸로 우리의 우정은 끝이다. 다시는 널 초대하지 않겠다. 이어서 하랄드도 말합니다. 나는 왕이다. 실패로 운명이 네 편에 서서 내 소중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이 기묘한 싸움은 결판 없이 끝났으며 두 사람이 운명의 그날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39년 전 웨스트블루의 갑벨리로 향하며 모든 비밀의 서망을 엽니다. 한적한 마을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 쌍둥이가 탄 유모차를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붉은 머리를 쏙 빼닮은 아이들을 보며 귀여워하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위로하죠. 그때 한 마을 사람이 아이들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은 샹크스와 샴록이에요. 샹크스, 샴록의 어머니가 공개되며 1158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1158화에서는 1157화 표지에 나왔던 카이도와 싸우다 시체마저 사라진 영웅의 정체가 코즈키 모리아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코즈키 모리야가 게코 모리야의 진짜 이름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코즈키의 한자는 빛날 광의 달월입니다. 그리고 게코의 한자는 달월의 빛날 광입니다. 즉 코즈키 게코는 순서만 다르지 같은 한자로 되어 있는 만큼 카이도와 싸우다 시체까지 사라진 코즈키 모리야의 정체가 게코 모리야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알던 비열한 칠무의 게코 모리야는 사실 와노쿠니의 쇼군 가문 코즈키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20년간 알아온 게코 모리야라는 캐릭터는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석편에서는 비열한 악당의 가면을 벗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와노쿠니의 몰락한 왕자, 그의 진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즈키 모리야라는 이름은 그의 운명 전체를 상징합니다. 코즈키는 빛나는 달, 와노쿠니를 비추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코는 그저 달빛일 뿐이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반사할 뿐인 그림자 속 존재. 그가 카이도에게 패배하며 코즈키라는 빛을 잃고 달빛처럼 살아간 건 운명이었던 거죠. 또한 게코에는 도마뱀 부치라는 뜻도 숨어 있는데 과거 키네몬이 말한 도마뱀 항구, 이곳은 아마도 코즈키 모리야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 자신의 과거와 신분을 잘라내고 게코 모리야로서 와노쿠니를 떠난 비극적인 출항의 장소였을 확률이 크겠죠. 그렇다면 코즈키의 일원이었던 그는 왜 고향이 머나마 웨스트블루 출신이었을까요? 과거 SBS에서 공개된 시모츠키 가문의 대탈출이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55년 전 시모츠키의 코자부르를 포함한 25명이 와노쿠니를 떠났고 12명만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즉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은 나머지 13명은 다른 곳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현재 모리야의 나이가 50세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그의 가족이 와노쿠니를 떠나 웨스트블루에 정착한 후 그곳에서 모리야가 태어났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시간을 38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리야가 12살이었던 그 해, 그의 고향바다인 웨스트블루에서는 세계를 뒤흔는 전설적인 사건 갓벨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모리야가 갓벨리 출신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리야가 웨스트블루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리야가 갓벨리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데스는 왜 수많은 바다 중에서 웨스트블루를 그의 배경으로 설정했을까요? 이것은 오데스 및 독자들에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떠올려보라라고 보내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리야와 갓벨리의 연결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오데스 및 시모노는 필연적인 우연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분명 모리야와 갓벨리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1096화 회상에서 등장한 록세적단의 선원들. 그런데 이들 중 몇몇은 스릴러바크에 등장한 좀비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모리야는 갓벨리에서 쓰러졌던 록세적단의 선원들의 시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리야의 배 스릴러바크는 웨스트블루의 한 섬을 통째로 실은 배입니다. 그리고 갓벨리는 웨스트블루에 있던 섬이었죠. 또한 쿠마의 과거 회상에 등장했던 갓벨리의 성은 스릴러바크에 있던 호그백의 성과 건축 양식이 매우 흡사합니다. 즉 스릴러바크에 실려있는 섬이 갓벨리의 남은 잔해 아닐까라는 겁니다. 모든 퍼즐이 모리야와 갓벨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 게코 모리야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모든 동료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모리야가 왜 굳이 사왕 카이도에게 덤볐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코즈키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이 싸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노쿠니는 수백 년간 코즈키 가문이 다스려온 나라, 그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땅입니다. 그런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가 카이도라는 외부의 폭군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즉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쇼군의 책임감,
와노쿠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었다는 거죠. 또한 와노쿠니의 영웅 류마의 시체와 류마의 슈후이를 모리아가 훔친 것도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가 코즈키의 후예였다면 류마는 그가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을 동경의 대상이자 위대했던 자신의 뿌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즉 류마의 시신과 슈후이를 훔친 것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몰락한 왕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역사와 영광의 상징을 손에 넣으려 했던 시도였던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